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년층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급여 인상 등 계층별 주요 복지지원제도 개편을 비롯해서 전 국민의 관심사인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한 국민연금 개혁같이 굵직한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이 추진됩니다. 그 중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관련 내용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인상 깊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거나 부모님이나 자녀 등 대부분 가정에 적어도 한두 가지는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니까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복지정책들은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서민들을 위한 부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3달 넘게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공석인데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관 2명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들인데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5.47% 인상 하고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을 기존 30%에서 35%로 인상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는 1인 가구 약 58만원, 4인 가구 약 153만원이지만 인상된 내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약 62만원, 4인 가구 약 162만원이 되고요. 35%를 적용하면 1인 가구 약 73만원, 4인 가구 약 189만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가 갑자기 과도하게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모든 질환,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질환 이렇게 6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고요. 개별 심사를 통해서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50에서 80%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앞으로는 연소득 15%가 아니라 의료비가 10%를 넘어가면 지원해주고 통원 치료할 때 6대 중증 질환만 가능했지만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집안에 갑자기 누군가 아프면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플 때뿐만 아니라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0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아동, 노인과 관련한 복지 내용인데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24시간 돌봄,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서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개인 예산제는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장애인이 주어진 복지지원금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서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상자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금이 추가됐는데요. 입양 대상 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에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가정 부모님에게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지원하고요. 결식아동 급식 단가도 내년부터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기존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일자리가 있었는데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 문화재 지킴이 같은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를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고립운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고독사 위험금 발굴, 지원 사업도 진행됩니다.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복지 멤버십이 9월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는 내용도 있네요.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 투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년 가구,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 변화하는 가정 형태에 발맞춰서 가사 서비스나 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상담 등의 생활형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한다고 하고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 시장을 형성해서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지속 지원하되 평범한 국민들도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통합 재가 서비스 기간을 확대하고요. 현재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만 문진표로 작성하고 별도의 검사도 진행되지 않는 데다가 10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요. 검사 주기를 2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항목도 기분장애, 조현병 등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부모급여가 도입되는데요. 내년부터 0세는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해서 2024년에는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제도의 개혁을 통한 복지의 지속 가능성 제고입니다. 바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인데요. 바로 8월 중에 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 계산에 들어가고 이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 내용은 지난 정부에서 초음파 MRI 등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기금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기존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침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건강보험료 2단계 부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 65%인 약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6,000원이 줄어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바뀌는 복지제도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이 복지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 정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